물은 아무 때나 많이 마시면 좋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저는 28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 온 박사 송지환입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와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에는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아니면 뜨거운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로 속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저는 지난 28년간 수천 명의 콩팥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건 특별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공복 커피, 짠 국물, 물을 거르는 습관, 공복약 복용. 이 네 가지가 매일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이 평범한 생활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콩팥은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면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뒤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잘못된 상식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단 한 달만 올바르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커피 한 잔이었나요? 뜨거운 국물이었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고백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찾아온 65세 이정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분은 평생 김치찌개와 커피로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아침이면 뜨거운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공기,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이정아님의 루틴이었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기에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발을 신으려는데 발이 신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신발이 꽉 끼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처음엔 전날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굴까지 붓기 시작했고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된 이정아님은 검사를 받으러 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정아님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울먹이셨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아침 루틴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공복 커피, 짠 국, 물 부족, 공복 약. 하루 시작의 작은 선택들이 수년간 콩팥을 짓눌러 왔던 겁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입니다.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매일 아침 염분 폭탄과 카페인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망가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확실하게 말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정아님은 단 한 달 만에 아침 습관 4가지를 바꾸고 부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석 달 뒤에는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싱거운 국으로 아침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일상 속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콩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콩팥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 피 흐름을 막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공복 카페인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신장 혈류가 40% 이상 감소한다는 겁니다. 혈류가 줄어든다는 건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미경님은 20년간 아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핏빛이 섞여 나왔습니다. 혈뇨였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공복 카페인을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카페인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의 부담이 커집니다. 매일 아침 이런 일이 반복되면 콩팥은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에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물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커피가 정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 2시간 반 뒤에 마시세요. 그때는 위장도 안정되고 혈당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서 카페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커피를 언제 마셨나요? 일어나자마자였나요? 아니면 식후였나요? 지금부터라도 타이밍을 바꿔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짠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북엇국, 미역국. 우리 식탁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짠 국물 한 그릇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단번에 넘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5g입니다. 그런데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7g이 넘게 들어 있습니다. 된장국도 비슷합니다.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겁니다. 거기에 김치, 장아찌, 젓갈까지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66세 정수진님은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에 김치찌개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국물을 좋아하셔서 한 그릇으론 부족하고 2그릇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 보니 혈압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혈압약을 먹었지만 조절이 잘 안 됐죠. 그리고 결국 콩팥 기능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의 미세한 실핏줄들이 손상됩니다. 콩팥은 아주 작은 실핏줄 덩어리입니다. 이 실핏줄들이 망가지면 피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럼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결국 투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입에 안 맞을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나 양파, 다시마로 육수를 내면 감칠맛이 살아나서 소금을 덜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치도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김치 양념에 나트륨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에 헹구면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아찌나 젓갈은 가능하면 아침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 콩팥의 실핏줄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아침 국물은 얼마나 짰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짠맛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짜게 먹게 됩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야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으로, 호흡으로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우리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힘들어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조사한 결과 아침 첫 수분 섭취가 없는 사람은 신장결석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뭉쳐서 돌처럼 굳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62세 김인호님은 아침마다 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수분 아니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주스에는 당분이 많고 물처럼 순수하게 수분을 보충해주지 못합니다. 김인호님은 결국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콩팥은 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충분히 들어와야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기상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7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천천히 마셔야 몸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합니다. 하루 총 수분량은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1.8리터 정도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콩팥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위를 자극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건강차도 좋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나 홍차는 아침 공복엔 피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물을 몇 잔 드셨나요?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깁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어깨도 결립니다. 그러다 보니 진통제를 자주 드시게 되죠. 문제는 이 진통제를 공복에 드신다는 겁니다.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약의 독성이 20배로 강해집니다. 위장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약 성분이 직접 콩팥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고려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부프로펜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은 신부전 위험이 3배 높다고 합니다. 72세 윤대식님은 아침마다 소염제를 드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드셨죠. 물도 별로 안 마시고 약만 삼키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니 콩팥 기능이 10%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진통제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컵라면, 즉석국 이런 식품들에는 인산염과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콩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아침에 바쁘다고 컵라면으로 때우시는 분들 계시죠? 그 한 끼가 콩팥에는 독입니다. 아침은 조금 번거로워도 자연식으로 준비하세요. 계란 한 알, 고구마 한 개, 두부 한 모, 이런 간단한 식재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은 반드시 식후 50분 뒤에 드세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서 드셔야 위장과 콩팥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세요. 물이 약 성분을 희석시켜서 콩팥 손상을 줄여줍니다. 오늘 아침 약이나 가공식품 혹시 공복에 드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식사 먼저, 약은 나중에.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콩팥을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습관만 바꿔도 콩팥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콩팥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면 올바른 습관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콩팥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최동훈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동훈님은 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은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동훈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25%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뒤엔 35%, 1년 뒤엔 60%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투석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동훈님이 실천한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45분 황금 루틴이었습니다. 기상 직후 45분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우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새 회복 모드에 있다가 아침에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 과정에 4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급하게 음식을 넣으면 위장과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세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 몸의 산소 공급이 좋아집니다. 콩팥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충분해야 콩팥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세요. 밤새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겁니다.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거품이 많거나 붉은색이 섞여 있으면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준비하세요. 보리차는 콩팥에 아주 좋습니다. 이뇨작용을 돕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보리차 한 잔을 8분 동안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고 다시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마셔야 몸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합니다. 보리차를 다 마셨으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앞뒤로 뻗어보세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니까 혈류가 좋아야 제 기능을 합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기상 후 45분쯤 되는 시점이죠. 이때가 아침 식사의 골든 타임입니다. 아침 식사는 저염 자연식으로 준비하세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나물 반찬, 두부, 계란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은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거나 아예 안 드셔도 됩니다. 국 대신 물김치나 동치미 국물을 조금 곁들이면 개운합니다. 김치는 꼭 물에 헹궈서 드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아침엔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밤새 굶은 콩팥이 아침에 갑자기 염분 폭격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콩팥을 부드럽게 깨워줘야 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하세요. 20분 이상 걸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것도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세요.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돕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면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 한 잔만 드세요. 이 시간이 되면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그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많아야 2잔으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셔야 한다면 식후 5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세요.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위장에 보호막이 형성된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약을 드실 때는 물을 넉넉히 함께 마시세요. 최소 200ml 이상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5분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합니다.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 스트레칭을 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이 모든 루틴을 지키는 게 처음엔 번거로울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한 달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석 달 지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부종이 줄고 피로가 덜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최동훈님은 이 루틴을 1년간 지켰고 투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45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살펴본 내용 다시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잘못된 상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는 정신을 깨운다. 국물은 속을 풀어준다. 물은 아무 때나 마셔도 된다. 약은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기상 직후엔 보리차로 수분을 보충하고 45분 뒤에 싱거운 자연식 아침을 드시고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 한 잔, 약은 식후 50분 뒤에 복용하는 겁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참고 견딥니다.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늦은 겁니다.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피가 섞여 나오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이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가 여러분의 콩팥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제한해야 합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피로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부종이 사라집니다. 신발이 편해지고 얼굴이 갸름해집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상이 되고 소변 색깔도 맑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독소가 잘 빠져나가니까 피부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콩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역과율 이런 수치들이 개선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침 루틴만 바꾸면 됩니다. 커피 타이밍, 국물간, 물 마시기, 약 복용 시간 이 4가지만 바꾸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보다 보리차를 먼저 잡으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커피포트로 손이 가시죠? 내일 아침엔 그 손을 보리차 주전자로 돌려보세요.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영상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내 콩팥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이 한 잔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할 때 국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소금을 넣으려다가 손을 멈추고 절반만 넣어보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입에 안 맞을 겁니다. 하지만 참고 드세요.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싱거운 맛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살리는 저염 식단 비밀 3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콩팥을 회복시키고 어떤 조리법이 나트륨을 줄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5가지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공복커피와 짠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보리차 한 잔과 싱거운 아침으로 콩팥을 되살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 아침 보리차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